데이터 분석의 기초, 여러분들 이제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가공을 살펴봤었는데, 여러분들 데이터 가공 어려웠죠? 데이터 가공. 특히 필터나 select 함수 이용하고, 뭐 뮤테이트나 이런 어레인지 함수 이용해서 파생 변수를 만든다든지 데이터 정렬하는 방법, 그럼 다시 한번 보시고 그룹 언더바 바이나 서머라이즈 함수 이용해 가지고 집단별 통계량을 계산하는 방법, 특히 레프트 언더바 조인이나 우리 바인드 언더바 로즈 함수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로로 세로로 합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 놓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 그동안도 힘들었는데 이 마지막 단계, 오늘 이제 이 산을 넘으셔야 돼요. 이 산을 넘으면 우리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제 데이터 시각화 본격적으로 해서 결과가 우리 아름답게 나올 거니까 이번 주까지 한 번 더 이제 참으시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결집값이 있고 아웃라이어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결집값을 특히나 처리해 주지 않으면 함수가 적용이 되지 않거나, 혹은 이제 결집을 특정한 뭐 9나 99 이렇게 입력된 거를 무시하고 분석하면 잘못된 결과로 도출이 된다든지, 저도 이제 그런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하게 자료 분석할 때 결측을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급한 마음에 빨리 결과 봐야지 했는데 너무 결과가 이상해. 봤더니 결측이 구로 되어 있는데 이거 결측 처리 안 했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분명히 결측을 처리했는데도 결과가 너무 이상해. 봤더니 이제 입력 오류, 원래는 리커러트 오간 척도라 5까지인데 3과 4가 동시에 입력돼서 뭐 34가 입력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회귀 모형에서 존재하는 값이긴 하지만 혼자 극단값인 경우는 이제 걔를 처리하지 않고 회귀 모형을 우리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급한 마음에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 요리 재료 깨끗하게 이제 클리닝 씻고 이제 해야지만 건강한 요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도 클린징 작업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집값을 어떻게 탐색하고 처리하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장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1주차 때 R이란 뭐냐 이렇게 배웠었고, 특히 2주차 때 R 스튜디오 포지 클라우드 접속하는 방법 하면서 3주차 때 드디어 변수 입력해서 문자 변수, 숫자 변수, 여러 변수 동시 입력할 때 C함수 이렇게 배웠는데, 결축일 때는 어떻게 입력하지? 이거 우리 다루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 다루려고 해요. 결측값을 어떻게 아래서 입력할 거냐, 혹은 남이 입력한 결측값, 공공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탐색할 거냐. 자, 결측값이 나왔을 때, 나오지 않으면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는 거고요. 결측을 탐색하고 결측을 발견했을 때는 트리트먼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제거 방법. 좀 더 우리가 추천하는 방식은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자, 먼저 결측값이란 missing value, not available, available 하지 않는 값 해서 누락된 값, 비어있는 값인데 함수를 적용하기도 불가능하고, 내가 무시하고 분석하고 싶어도 함수 적용이 안 돼요. 특히 이제 9나 99, 999, 뭐 9,999 이렇게 특정한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 외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분석하면 결과가 왜곡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결칙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데이터 프레임 앞에서 배웠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결칙을 입력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냐?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대문자로 NA, 문자일 때도 NA, not available, 숫자일 때도 대문자로 각각 대문자로 NA, not available. 주의할 점은 뭐다? 곁다운표가 없다. 문자인 경우도 곁다운표 없이. 그래서 데이터.frame 성별을 보면 C에 M, F 곁다운표가 있는데 NA만 곁다운표 없죠. 숫자도 점수도 5점, 4점, 3점, 4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결측인 것만 NA해서 이렇게 숫자를 NA로 결측을 입력할 수 있다.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DF 이렇게 봤더니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죠. 세 번째 성별이 결측이고 점수는 다섯 번째가 결측이었더라. 자,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했는데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느냐? 함수를 적용하면 된다. 어떠한 함수? is.na. is는 이제 우리 3인칭 할 때 동사 결측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의문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동사가 먼저 나오겠지. is.na, na는 결측이니까 다섯 문자로 결측이니? 결측이 있니? 그래서 df 있으면 true 해서 성별의 세 번째는 true, 점수의 다섯 번째는 true. 근데 일일이 내가 이거 카운트를 해볼 수가 없으니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함수가 빈도, 분포, 표, frequency table, 약자로 테이블, 테이블 가로 열고 is.na 그 다음에 df 데이터 이름을 넣어주면 false가 8개, true가 2개 해서 2개가 결측인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전체에서 결축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고 이제 강론으로 변수당 결축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들 앞에서 변수당 기술 통계를 적용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장 함수는 달러 표시하고 변수 이름 쓰면 된다. 똑같아요. 테이블 함수에 is.na, df하고 달러 표시하고 우리 성별 이렇게 적으면 성별에 따른 결집값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스코어도 마찬가지죠. 테이블하고 가로 열고 is.na 가로 열고 df 달러 스코어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했더니 true가 1개, 그래서 각각이 결집 1개 있는 게 파악이 됐다. 그래, 1개가 있어? 있구나 하고 이제 그래 나는 원하는 거 그렇지만 평균을 구하는 거야, 합계를 구하는 거야 해서 점수의 합계를 구해봤더니 NA 어벨러블 하지 않아. 정확하게는 적용 가능하지 않아. 어플리커블 하지 않아. 합계도 적용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볼 수가 없더라.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측이 있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처리인데 그 논문이 있어요. 결측을 처리하는 방법에 제거라는 방법은 어트랙티브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댕저러스 위험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되게 쉽지. 우리가 쉬운 방법을 많이 찾는데 쉬운 방법으로는 제거하는 방법이 쉬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뭐 5% 미만이면 제거를 하고 5%가 넘어가면 특히 조사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대체하는 방법을 이제 추천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우리 이 교재에서는 제거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거도 이제 여러 가지 제거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인 제거 방법은 그 특정한 변수의 결칙이 있을 때 케이스를 제거하는 거. 여러분들 지난주에 데이터 가공하면서 배웠던 거 뭐 있어요? 케이스를 선택하는 방법은 필터 함수를 이용하면 선택할 수가 있다. 여기서도 필터 가로 열고 is.na 스코어 하면은 결측이 있는 거를 골라줘요. 그런데 우리는 결측이 있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결측이 없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필터에서 3반일 때, 3반이 아닐 때 나디콜로 뭐를 쓴다? 느낌표를 썼어요. 그것처럼 얘도 해당이 안 되는 거는 느낌표를 이용하면 우리 필터에 가로 열고 느낌표 is.na 가로 열고 쓰고 가로 닫고 하면은 점수 중에 결칙이 없는 것만 필터 골라라 이렇게 해서 점수 중에는 5번째가 결칙인데 걔만 빼고 4개의 데이터만 골라내더라.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결칙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결칙을 처리하면 뭘 할 수 있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결칙을 처리하고 데이터 미인 함수를 적용했더니 평균을 구할 수가 있었고 sum 함수를 적용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합계를 구할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한 발 더 나가게 되겠죠, 우리?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이 방법이 추천하는 방식은 아닌데 이제 깔끔한 데이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초보일 때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모든 변수에 결칙이 있으면 하나라도 결칙이 있는 게 있으면 그 케이스를 아예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흔히 우리가 5장, 6장에서 다뤘던 교집합. 그래서 결칙이 있는 거는 빼고 결칙이 없는 것만 살리는 AND로 이렇게 하면은 모든 데이터에서 결칙을 다 삭제하는 방법이죠. 근데 왜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느냐면 조사 연구의 표본의 대표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30% 40% 이렇게 결칙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특히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가 900개 중에 나는 한 10개 분석하고자 하는데 내가 분석하지 않는 변수에 결칙이 있는 거 그런데도 그거를 빼버리면 내 데이터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결칙이 아닌데 분석하지 않는 변수가 결칙이 있다고 해서 걔를 빼고 분석한다는 거는 자료 정보에 대한 손실이자 자료 조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앞에 썼던 변수당 결칙이 있는 것만 빼는 방법을 쓰긴 하는데 이제 소개가 나와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f 언더바 no는 no missing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측이 없는 부분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자, 결측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이 방법은 내가 일일이 코딩을 해주는 방법인데 그러기 너무 힘드니 결측이 하나라도 있으면 빼주는 방법의 함수를 적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na.omit 다 빼라. not available한 거는 다 omit 빼라는 거죠, 영어에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빼지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에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 대신에 뭐 이제 이 책이 그렇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거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 방법이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결측은 탐색을 먼저 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게 있는데 위험하면서 매혹적인 방법으로 제거 방법을 많이 쓰고 변수당 제거 방법을 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걸 함수로 만들면 되지. 언제 걔를 탐색을 해서 그 변수 쓸 때마다 제거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거의 함수가 na.remove 그래서 rm equal t 하라는 얘기. t는 true 논리값. 그래서 na.rm equal t를 뭘 할 때? 기술 통계량 구할 때. 미인이라는 기술 통계량을 구할 때 이렇게 na.rm equal t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결측이 제거된 상태로 평균값이 계산이 되더라. 탐색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고 보통 이렇게 미인 함수 쓸 때 쉼표하고
na.rm equal t만 넣어주면 된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거하면 무조건 제거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디플레어 R 패키지 중에 이제 함수 중에 summarize 함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summarize 적용할 때도 우리가 na.rm equal t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한번 앞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결칙을 입력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또 하나는 이제 결측도 할당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썼던 데이터 중에 csv.exam csv 데이터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20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3번, 8번, 15번이 결측이에요. 이렇게 3번, 8번, 15번 중에 math라는 변수의 결측이에요. 이 두 번째 줄은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exam 데이터 중에 중괄호 하고 C에서 3번, 8번, 15번인데 어떠한 C냐면 math라는 변수에 3번, 8번, 15번에 NA 뭐 NA라고 했지만 여기 숫자를 넣으면 3번, 8번, 15번에 동일한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입력 방법이기도 해요. 특정한 위치에다가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이 이렇게 중괄호 하고 할당을 시키는 방법인데 결칙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NA로 할당을 시키면 결칙이 할당이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summarize 함수 적용을 해서 mean 함수 적용을 해서 summarize mean을 봤더니 not applicable 적용 가능하지 않아. 왜냐하면 결칙이 처리가 안 됐어. 그래서 쉼표하고 na.rm equal t 넣었더니 55 평균이 구해지더라. 자, 그러면 다른 함수에도 결측이 있을 수 있으니 네가 알아서 탐색하고 제거해라. 합계에도 na.rm equal t, 미디안에도 na.rl equal t. 그래서 합계 중앙값이 계산이 쉽게 되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한번 혼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MPG 데이터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MPG 데이터는 이제 깔끔한 클린드 데이터 셋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 이제 과제를 위해서 퀴즈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결칙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아까 결칙을 할당시키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데이터, MPG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제 MPG 데이터 중에 하이웨이 고속도로 연비 중에 65번, 124번, 131번, 153번, 212번은 결측이라고 일단 할당을 시킨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구동 방식별 하이웨이 고속도로 연비 평균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결칙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칙이니 물어봐야 되겠고 몇 개 있는지 드라이브 방식, 드라이브 변수와 하이웨이 변수의 결칙이 몇 개 있는지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테이블 함수와 is.na 함수 조합을 해보면 할 수가 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함수를 이용했더니 일단 드라이브 drv에는 결칙이 없었는데 하이웨이는 우리가 결칙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우리 이제 퀴즈를 위해서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5개가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계속 제거를 한다라고 했지만 제거는 어떤 방법이다? 위험한 방법이야. 데이터의 손실을 불러와. 특히 5%가 넘어가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도 힘든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통계에서 관심 가졌던 게, 야, 저 결측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대안이 뭐다? 좋은 말로 하면 대체, 나쁜 말로 하면은 이제 자료를 조작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이제 replace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새로운 용어인 imputate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결집값을 대체하는 방법을 imputation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뭐 분포에 따라서 imputation 방법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 11주차에 기술통계 다룰 때 나오겠지만 정규 분포냐, 편포냐, 왼쪽으로 치우쳤느냐, 오른쪽 치우쳤느냐, 비대칭 분포냐 해서 정규 분포일 때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똑같아서 어떤 걸로 대체해도 상관은 없으나 보통은 소득 같은 경우 우리 구장에서 소득에 대해서 열심히 또 분석할 건데 소득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소득은 정규분포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중앙값으로 누가 소득을 평균 월소득을 직업이 있고 사는 지역이 있고 나이가 있고 성별이 있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대표값으로 넣어야 되는데 평균보다는 중앙값 혹은 척도에 따라서 중앙값을 구할 수 없는 척도가 있어요. 흔히 이제 명명척도라고 부르는 색깔이나 성별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채빈값을 이용해서 대체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일괄대체. 모든 결집값에 같은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일괄대체예요. 네, 여러분들 9장에서 우리 복지 패널 데이터로 소득에 대한 분석할 텐데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직업에 따라 소득이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대체하는 게 과연 우리 정보를 손실하는 거를 최소화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방법이 우리 이제 회귀 모형을 이용해서 예측 변수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장에 보면은 소득은 성별, 나이, 직업, 지역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예측을 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회귀 모형이다. 하나의 변수로 예측하는 거를 단순 회귀, 두 개 이상의 예측 변수로 예측하는 거를 중다 회귀라고 하는데 보통은 중다 회귀 모형을 적용해서 한 번 예측해. 한 번 예측한 다음에 대체하는 방법을 single imputation, 단순 대체 이렇게 부르고요. 한 번만 예측한 거는 우리가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번에서 10번, 20번 이렇게 여러 번 예측한 다음에 예측값에 다시 대표값, 평균이나 최빈값, 중앙값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거를 멀티플 임퓨테이션 다중 대체 대문자로 MI 제가 굳이 여기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요 MI 방법 다중 대체 근데 그 R 패키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일괄 대체, 그 중에서도 평균을 가지고 대체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학에 대한 평균 결칙을 제거하는데 봤더니 55.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 수학에서 결집값이 있는 경우는 55로 if else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대체를 하고 결집이 아닌 값은 그대로 원래 값을 쓰겠다. 테이블을 봤더니 이제는 결칙이 하나도 없더라. 20명 다 결칙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칙이 사라진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전체 수학 평균을 구했더니 55에 다시 근접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은 좀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는 대체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서 해볼까요? 한번 MPG 데이터 이용해서 결집값이 없는데 이제 아까 결집값을 넣었잖아요. 이 결집값 넣은 거 가지고 아까 필터하고 이제 NA 이용해 가지고 결집을 좀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구동 방식에 따라서 고속도로 연비 평균이 높은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터 이용해서 먼저 결집은 빼고 그룹 언더바 바이 이용해서 이제 드라이브 방식 따라서 분류를 한 다음에
summarize 이용해 가지고 평균 구해 봤더니 사륜차가 이제 연비가 낮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 7주차 1차 시수업 결측값 탐색할 때는 결측이니 is.na, 결집을 볼 때는 테이블 is.na, 그 다음에 제거할 때는 필터 함수에서 느낌표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동시에 제거할 때는 and를 쓰지만 바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그 다음에 결칙을 제외하고 우리 함수를 적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na.rm equal t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결칙을 제거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양한 함수의 결과를 볼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러면 우리 7주차 데이터 클리닝 중에 함수에 대한 이제 결칙 함수 이용해 가지고 결칙을 탐색하고 처리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